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엔솔보다 이 주식을 보세요. 국내 유일무이합니다. 앞으로 필연적 고성장이 예고되어 있고 국내 유일무이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수혜 종목군들을 찾으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오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2023년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2차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을 총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리포트 속에는 올해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2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쉽게 읽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반기에 더 높은 수익을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국내 유일무이한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 벤츠도 현대차에 밀렸다. 세계 최고 전기차가 된 아이오닉 6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6가 아우디, BMW, 캐딜락, 벤츠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와 경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가 발표한 2023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만 선정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아이오닉 5 때도 아이오닉 6 때도 두 번 연속해서 현대차가 전용 플랫폼 eGMP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전기차에 선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 우수 전기차에, 그러니까 올해 전기차에 선정되는 기준이 차량의 가치, 주행 테스트,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 그리고 주행의 즐거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벤츠, 아우디, BMW, 캐딜락 대다수의 이 자동차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지금까지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엔진의 힘이 좀 크죠. 하지만 이제는 엔진을 누가 만들어요? 배터리들을 전부 다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한정된 기업들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들에게 넘기기 때문에 이제 그 기술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이야기할 때 배터리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인프라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보다 뜨거운 충전에 대한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그 중심에 또다시 테슬라가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30년에 지금의 6배 규모로 성장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도 물론 엄청나게 고성장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규모의 6배가 된다는 것은 전기차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인프라도 그만큼 투자가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단일 충전 표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표준에 대한 규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미국과 한국은 같고 테슬라도 다르고 일본도 다르고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의 기존 표준 충전 방식인 CS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세가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된다고 하면은 현대차가 현재 800V의 초고속 충전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500V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한테 슈퍼차저를 연결하면은 충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현대차가 테슬라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냥 간편한 예로 핸드폰 갤럭시와 아이폰의 충전 단자가 이번에 통일이 됐죠. 그런데 전기차는 쉽게 코드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플이 하반기에 선보일 아이폰 15 시리즈에 처음으로 USB-C형 충전 단자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정이 나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이미 아이패드나 맥북에는 USB-C형 충전을 지원했지만 지금까지 아이폰에는 라이트닝 단자를 사용을 고수해왔죠. 2007년에 출시된 아이폰이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 갤럭시와 16년 만에 충전 방식을 통합을 합니다. 심지어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애플이 상당히 크게 장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합하는데 16년이나 걸렸거든요. 전기차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규격을 한번 봐보면은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 타입 1이죠. 급속 충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콤보라고 해서 CCS를 사용합니다. 유럽은 어때요? 타입 2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럽도 급속은 콤보 CCS를 사용합니다. 일본 어때요? 일본도 완속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급속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데모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만의 충전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와는 전혀 다른 NACS 이 충전 규격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국가별로 그리고 특정 기업이 다른 규격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규격에 맞췄는데 테슬라가 만약에 미국의 대세가 되면은 과연 미국이 표준 규격을 바꿀까요? 정답은 바꿉니다. 미국은 자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바꾸는 거는 한순간에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왜 그러면 테슬라를 따라가지 않고 이 미국의 규격인 CCS를 우리가 정해진 규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왔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 이 CCS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강한 기업들이 많아요. 폭스바겐도 그렇고요. BMW도 CCS 규격을 사용합니다. 이 NACS 규격을 사용한 건 테슬라였고요. 이번에 GM과 포드가 포함이 되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폭스바겐이 이 NACS 테슬라의 정식 규격을 도입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지금 폭스바겐과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량의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인데 그런 폭스바겐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이슈고요. 실제로 이 폭스바겐이라는 뜻 자체가 독일의 국민차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폭스바겐이 만약에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유럽의 규격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IRA로 인해서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의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에게 시장은 높은 턱이 생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테슬라 사용자들이 수백만 원이나 하는 고가 어댑터를 따로 구입을 해서 현지 충전기를 NACS로 방식으로 변환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다가 인프라를 깔 수가 없다면은 결국 현대차는 어댑터를 따로 판매를 해서 테슬라 충전기에 맞춰서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GM이나 포드, 볼보, 폭스바겐들도 자신들이 투자 자금을 들여서 충전소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테슬라 충전 방식을 선택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그 인프라를 까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어때요? 이미 지금 미국 내 슈퍼차저를 엄청나게 깔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점들이 전부 다 테슬라가 미국의 슈퍼차저를 설치한 빨간 점들이고요. 이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미국 시장의 60% 이상을
테슬라가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규격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겠죠. 이 인프라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중요도를 계속 말하지만 사실 전기차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행거리랑 인프라입니다. 근데 그 인프라에 대한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기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정책을 밀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친환경 및 저공해 차량 자료에 따르면은 299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단 6명만이 의전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주유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주유비는 55만 원으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로 똑같이 탄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충분히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인프라적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회 역시 여러 입법을 통해서 친환경 차량 보급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친환경 차량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니, 그러면 인프라를 깔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인프라라는 게 단기간에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금액이 천문학적인 만큼 인프라를 이미 확보한 테슬라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2025년도까지 2배 뛴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하는 억만장자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런 캐피털의 CEO인 롬 베런은 2025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500를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충전소 운영으로 연간 현재 $800억, 103조가 넘는 매출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왜? 이 안에 볼보도 합류하고 GM, 폭스바겐까지 합류하게 된다면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가 엄청나질 겁니다. 아니, 단순히 충전소 인프라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그렇게 엄청난 강점으로 볼 수 없지 않냐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인프라 확보로 인해서 테슬라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부가 서비스 등 장기적으로 테슬라에게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를 만약에 테슬라의 전기차를 이용할 때 슈퍼차저를 이용하면은 전기요금을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이 부가 서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됐을 땐 인프라가 잡혀 있는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결국에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치열해질 텐데 그 속에서 테슬라가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게 바로 이 충전소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많아지면은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현대차 그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댑터를 추가하던가 아니면은 테슬라에 맞춰서 현대차도 충전 단자를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를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장 우리나라도 현재 테슬라를 통해서 인프라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2030년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 기 이상을 보급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18만 4천 기였는데 25년도까지 52만 기로 거의 3배 가까이 그리고 2030년도까지 108만 5천 기로 확정을 예정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123만 기 충전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는 완속 충전기고요. 급속 충전기도 18만 대 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주거지나 직장, 생활 공간에는 완속 충전기. 왜냐? 주차 시간이 오래될 수 있잖아요. 직장이나 주거지, 잠자는 곳에서는 충전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천천히 충전되는 완속 충전기를, 그리고 이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되는 고속도로나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에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테슬라로 시작된 인프라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충전소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은 가장 대표적인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고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지분을 24% 보유한 주요 주주임과 동시에 현재 주거지, 직장,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주유소까지 전기차 충전 설치 기준 완화에 따른 충전소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이는 그러한 주유소들에 전기차 충전기들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훨씬 더 손쉬워지겠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인 현대자동차가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관련된 인프라 확보 투자에 따른 수혜가 가장 먼저 들어올 기업이 바로 디스플레이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모센스입니다. 일단 전기차에 적용 가능한 고출력 차폐시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고요. 특허 등록을 완료한 다음에 전기차용 무선 충전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 바로 아모센스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곳에 계속적으로 코드를 꽂아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선 충전을 통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듯이 무선 충전을 통해서 속도는 조금 느릴지라도 안전성이 있고, 그리고 순환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무선 충전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 아모센스는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롯데, GS 등과도 제휴를 진행을 해서 무선 충전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아모센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테슬라부터 시작했던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자 유일무이한 충전소 산업의 수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 충전소 산업에 대한 중요성 알겠다. 그런데 그 충전소만큼 중요한 올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2차전지, AI 그리고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이거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다운로드 받냐? 그리고 나는 이거 리포트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는 종목도 하나씩 딱딱 뽑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에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뉴스도 당일 중요한 뉴스만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주도주들 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자료집과 종목과 뉴스와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가입할 때 010 땡땡땡땡이 땡땡땡땡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적으면은 또 전화번호 유출되고 광고 문자고 골치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한 인증 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어떻게 하냐. 핸드폰에 보시면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을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있고요. 당연히 100% 무료 설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 이후에 로그인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신 다음에 두 번째 공지사항에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있는 미래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평생 연구소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강한 시장의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이 왜 급등 나왔는지 분석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 시간 내셔서 들어오셔서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